통화. 그래서 바람 증거는 잘 찾고 있어? 그냥 흥신소통해서 알아보면 편할 텐데 너 혼자 알아보기 힘들잖아. 바람 증거 직접 찾는 것도 얼마나 또 속상한 일이야. 다 안 나. 나지. 근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되더라고. 그리고 알잖아. 나 회사 동료도 남편 바람 피우는 것 같아서 흥신소통해서 증거 찾았는데 남편한테 들키는 바람에 말짱 도루묵 된 거. 그럴 바엔 내가 그냥 알아보는 게 낫지. 그렇긴 하지만 걱정돼서 그렇지. 근데 네 남편은 대체 누구랑 바람을 피운다니? 같은 회사 인턴 직원. 자기보다 10살 어린 여자애랑 만나고 있더라고. 뭐 인턴? 아니 그럼 대학교 졸업도 안 했을 수도 있단 거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러게 말이야. 애초에 양심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안 꾸몄지. 생각해보면 내 잘못이기도 해. 연애 때도 바람기 좀 있는 건 알았는데 결혼하면 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때 당시 남편도 나 외엔 결혼할 여자 없다고 단정짓듯 말했으니까. 그때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해서 그 말을 믿었지. 그러니 이런 꼴을 당한 거고. 내 업보지, 내 업보야. 바람 피운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게 무슨 네 업보야. 암튼 잘 생각했어. 딱 한 번만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없다잖아. 계속 속썩일 바엔 그냥 아예 없을 때 이혼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맞다. 남편은 몸 좀 어때? 퇴원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제 퇴원했지. 아직 다리 좀 절고 그러는데 예전보단 나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앞으로 물리치료 잘 받으면 다리 저는 것도 금방 없어질 거라 그러고. 근데 어디 그게 문제니? 사람이 참 간사하다고. 남편 교통사고 당해서 병실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땐 제발 남편 움직이게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막상 그러니까 밥벌이는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고 있다니까. 나 혼자 버는 걸로 우리 네 식구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동안 번 돈은 남편 수술비랑 치료비로 웬만큼 나갔고 남편도 그걸 알아서 취업 자리 알아보는 것 같은데 요즘 취업 시장 많이 어렵잖아. 남편 전 회사도 산재로 보상금만 좀 주더니 다시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라 그러고 먹고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그러면 내가 아버지한테 부탁해볼게. 저번에 아버지한테 전화해보니까 새 직원 뽑을 예정이라 그러시더라고. 어차피 네 남편 회사 경험 좀 있잖아. 아예 신입 뽑는 것보다 경력 있는 사람 뽑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정말?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일단 나도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괜찮다 하시면 내가 다시 말해줄게. 그럼 그 정도 기회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지. 진짜 고마워. 역시 친구밖에 없다, 야. 나 처음에 남편 바람 사실 알았을 때도 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잖아. 너 아니었음 나도 바람 현장 바로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만 고래고래 질렀을걸. 근거는 다 너가 찾아낸걸. 암튼 정말 고마워. 또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도와줄 테니까. 그래. 그래도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어, 문소리 들리네? 이 시간에 누구지? 나 나가봐야겠다. 끊어. 나중에 또 연락하자. 당신, 당신이 이 시간에 왜 집에 왔어? 한창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야? 부장님이 아주 난리 피우잖아. 실수 한 번 한 거 갖고 어찌나 난리던지. 더 있다간 주먹부터 날아갈 것 같아서 조퇴했어. 진짜 생각할수록 짜증나 죽겠네. 지는 실수 안 하냐고. 지도 실수 밥 먹듯 하면서 왜 나한테만 난리야? 아무튼 전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고 바로 조퇴를 했다고? 저번에도 술 먹고 싸웠다고 하지 않았어? 부장이 인사권도 쥐고 있다며. 그렇게 자꾸 상사랑 싸우면 당신도 불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옷만 갈아입고 나갈 거야. 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어. 웬일로 일찍 들어오나 했네. 그러든가 그럼. 장식이 알지? 장식이가 이 근처 왔다 해서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 잘 다녀와. 나도 슬슬 저녁 차려 먹어야겠다. 요즘 왜 이렇게 쿨해졌어? 친구들 약속 간다는데도 군말 없이 보내주고. 당신이 바랬던 거잖아. 각자의 사생활은 보장해 주자며. 그래서 그런 건데 왜 또 시비야? 아이, 시비가 아니라 어색해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거 맞지? 너 나중에 폭발해서 난리 피우는 거 아니지? 그거 우리 부장이 전형적으로 하는 짓거리거든? 당신까지 그러면 나 진짜 못 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없다니까 그러네. 잘 다녀와. 나도 안 그래도 밥 차리기 귀찮아서 대충 먹고 싶었어. 진짜지? 그럼 갈게. 어. 친구 이름을 팔아도 어떻게 창식씨를 파냐. 몇 년 전에 태국으로 이민 간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하긴 여자 이름을 김창식이라고 저장해놨는데 그 말대로라면 창식이 만나러 가는 게 맞긴 하지. 기가 막혀선. 아무튼 바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피워야지 저렇게 헛술해서요 원. 이제 화가 난다기보다 한심하네. 저런 성질머리로 어떻게 그 새파랗게 어린 여자를 꼬신 건지 그 여자 인생이 더 불쌍하다. 이틀 후 아침. 집. 좀 일어나려니까. 오늘 아버지 생신이잖아. 점심 같이 먹기로 했으면서 여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주말이잖아. 좀 자자 나도. 아직 시간 남았다니까. 또 저번처럼 머리도 안 감고 추리닝 바람으로 나가려고? 그때도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었으면서 또 그럴래? 제발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지. 내가 시어머니 뵈러 갈 때 똑같이 그러고 나갔으면 좋겠어. 나 같은 자식인데 무슨 상관이야 그게. 솔직히 아버님이 깐깐하신 거야. 뭐 조그마한 사업체 하나 운영한다고 젊은 사람만 보면 훈수 두고 싶어 하시는 건 알겠는데 진짜 성공한 사람은 좋은 일 없이고 그런 거 지각하지도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지금?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 사비가 머리 좀 안 감고 추리닝만 입고 가도 어때? 가족인데 편하게 입으면 되지. 아버님이 오버 떠는 거야. 맨날 약속 있을 때마다 정장 차림으로 오시잖아. 당신도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맨날 옷 단정 입어야 된다고 신경 쓰고. 진짜 과하다고. 그러니까 여태 가족인데 친밀도도 떨어지고. 아, 좀 이상해 당신 집. 이제 하다하다 내 집안 욕까지 하니?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보는 사이면 서로 예의 갖추는 게 낫지.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식당 예약하셨어. 호텔에 있는 식당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런데 추리닝 입고 가고 싶냐? 이럴 거면 가질 말든가. 아버님도 참. 아이 생일이 뭐 별거라고 호텔 식당을 예약하셨대. 틀림없이 저제가 아버님한테 바람난 거야. 저젠 인스타 엄청 하잖아. 게시물만 봐도 어디 비싼 식당 들락거린 거밖에 없던데. 그렇게 사치를 부리니 어떻게 시집을 가려 그러는지. 아휴, 누가 보면 부잣집 딸내미인 줄 알겠다고. 일상을 보면 그냥 그런 집 딸인데. 내 앞에서 가족 욕하지 말라 그랬지. 난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 됐다. 나 당신이랑 무슨 말을 해. 그냥 가지 마. 입 하나 줄면 좋지, 돈 아끼고.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잠을 더 퍼자든 마음대로 해. 뭘 혼자 가. 혼자 가면 아버님 또 싸우냐고 나한테 뭐라고 할 게 뻔한데. 알았어. 머리 감고 옷 아주 호텔스럽게 입을게. 됐지? 저렇게 비꼬는 거 보는 것도 얼마 안 남았어. 변호사 말대로 웬만한 증거 다 찾았고 통보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좀만 참자. 후들한테도 찾지 말라고. 3시간 후 호텔 식당. 아빠, 생신 축하해요. 이건 내 선물.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이야, 넥타이 비난이야. 꽤 비싸 보이는데. 우리 막내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했대? 나도 회사 다니는 걸 뭘. 어제가 월급날이기도 했고. 근데 처제,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달에 저축 얼마나 해? 돈을 모으긴 하나? 당신은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달에 얼마씩 적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왜요? 제가 그것까지 형부한테 말해야 돼요? 아니, 인스타그램 보니까 죄다 놀러 간 거밖에 없던데 남는 돈이 있나 해서. 월급 해봤자 얼마 안 될 테고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되잖아. 요즘 남자들 옛날 같지 않아서 여자가 얼마 모아놨는지 무조건 봐. 아, 걱정돼서 그래. 나중에 혼인 자금 없다고 우리 보고 달라고 할까 봐. 제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돈 부족해도 형부한테 손 벌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 게시물에 댓글 좀 그만 다세요. 돈 좀 아껴 쓰라느니 살 좀 빼야겠다느니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른으로서 충고해준 거잖아. 여자가 솔직히 스펙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부잣집 딸내미처럼 돈을 쓰니까. 뭐요? 그만 좀 해. 아버지 생신날에 뭐 하는 거야? 가족 사이에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아버님?
음, 그래도 너무 간섭하는 것도 안 좋지. 성인인데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지. 아버님도 참. 그래서 이렇게 호텔 식당에 온 거예요? 이렇게 비싼 데를? 정부가 낼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왜 따라왔어요? 도대체 정부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댓글도 반은 족족 삭제하더니. 자자, 그만 좀 싸우고. 내가 특별히 고급 식당을 예약한 건 가축하기 위해서야. 우리 회사에서 저번에 기획한 상품이 대박이 났어. 여기저기서 주문이 제도하는데 지금 물량이 못 따라갈 정도라니까. 20년 가까이 사업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건 처음이라 자식들 축하받으려고 내가 직접 예약한 거야. 당연히 내가 쏘는 거고. 그러니 마음껏 먹어. 아버님 사업이 잘 됐다고요? 경제가 이렇게 불황인데요? 불황이라고 다 같이 불황인 줄 알아요? 아빠 사업 대박 난 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죠? 홈쇼핑이고 뭐고 다 10분 만에 매진되고 난리였는데. 그래서 직원도 더 뽑고 사무실도 더 넓은 데로 옮기는 건데 그것도 몰랐죠. 하긴 인스타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혼수 두느라 바빴겠죠. 너도 형부한테 너무 말 막 하지 마. 그래도 형부인데. 아빠가 몰라서 그래. 형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힌다고. 오, 진짜네? 아버님 회사 인터넷에 쳐보니까 엄청 잘 되고 있네요? 기사도 몇 개 났고. 당신은 왜 여태 말 안 했어? 당신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말을 못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일이면 말을 해야지. 가족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네.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뭐. 아무튼 아빠가 이렇게 사업 잘 된 건 다 자식들 네 덕분이다. 사업 시작한 것도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한 거고 위기 올 때마다 자식들 굶어 죽게 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서 회사 살린 거니까 이 순간을 위해서 그때의 고난들이 있지 않았나 싶어. 그래서 고맙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구신 건데요. 맞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던 거 아니야. 그 와중에 엄마 빈자리까지 채우려고 하고. 아빠가 얼마나 우리 위해서 노력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늘 고맙고요. 우리 막내 그런 말도 할 줄 아는 거 보니까 잘 들었네. 아무튼 고마워. 그리고 친구 남편 내가 안 그래도 어제 서류 받아봤는데 괜찮더라고. 경력도 꽤 있고 잠깐 통화했는데 인상도 괜찮고. 월요일에 면접 보기로 했어. 다른 지원자들 면접도 봐야겠지만 느낌이 좋더라고.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정말요? 다행이네요. 친구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친구도 입사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아버지가 봤을 때 더 나은 지원자 있으면 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지원자 뽑으셔도 돼요. 물론 그래야지. 요새 지원자들이 다 스펙이 좋긴 하더라고. 게다가 아빠 회사까지 대박 나니 더 조건 좋은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근데 형부, 아까부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축하 한마디도 없네. 아니, 생각지도 못해서. 뭘 생각지도 못해요? 설마 우리 아빠 회사 잘 된 거요? 그게 아니라, 아무튼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자네도 회사 잘 다니고 있지? 에, 상사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긴 한데. 원래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지. 그래도 잘일 걱정 없는 공기업 들어갔으니 얼마나 안심이야. 다른 사기업들은 피바람 분다던데. 화나는 일이 있어도 잘 참고 다니면 분명 좋은 일도 있을 거야.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거든. 명심하겠습니다. 어쩐 일이래. 맨날 아빠가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말대꾸 하더니. 너도 그만해. 가만 보면 네가 자꾸 형부한테 시비 거는 것 같아. 아빠는 맨날 형부 편만 들고. 1시간 후, 하안. 웬일로 당신이 계산을 했어? 에이, 아버님 생신이잖아. 사위라고 하나 있는데 사위가 당연히 내야지. 그리고 원래 내가 내려고 있어. 우리 가족한테 쓰는 돈 맨날 아까워 있으면서 웬일이래? 이상하네. 저기, 근데 아버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 갑자기? 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새삼 느꼈다니까. 아버님 나이면 다른 사람들은 노후 즐긴다고 어디 여행 가거나 집에서 뒹굴거리기 바쁜데 아버님은 사업 대박을 터뜨리셨잖아. 얼마나 멋져. 나도 아버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나이가 들어도 본인 일 꾸준히 하고 성과도 낼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진짜 존경스럽다. 언제는 조그만 회사 운영하는 것 같고 잔소리 많다 그랬잖아. 갑자기 왜 이래? 그 사업 잘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다르게 보이고 그래? 에이,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그냥 농담한 거지. 아버님한테 설마 그렇게 말한 거 아니지? 진짜 오해야. 아, 그래서 처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다녔네. 하긴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월급 다 써도 괜찮지. 아니, 괜히 처제 마음만 상하게 했네. 이럴 게 아니라 여보, 처제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나? 호텔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보낼까? 갑자기 연지까지 챙긴다고? 당신 진짜 이상한 거 알지? 뭘? 나 원래부터 이렇게 처갓집 챙기고 싶었어. 저자랑 좀 말다툼을 했어서 사이가 어색해진 것 뿐이지. 그리고 아예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몇 살 더 먹은 어른으로서 조언해준 거잖아. 조언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아까 말 들어보니까 적금도 들고 있다고 하고 내가 걱정한 것처럼 사치 부린 것도 아니니까 나도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케이크 뭔지 좀 찾아봐야겠다. 이제 와서 왜 저래? 누가 봐도 속이 뻔히 보이네. 그렇지만 네 뜻대로 절대 안 될 거다. 이제라도 우리 집 식구한테 잘하면 너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어림없지. 근데 당신 전화 오는데? 상식 씨인데? 최근에 만나지 않았어? 무슨 일로 주말에 전화를 하신대? 당신 운전 중이니까 내가 받아볼까? 아니야. 뭐야? 친구 전화를 그렇게 끊으면 어떡해? 나도 오랜만에 인사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하면 되지. 틀림없이 술 마시자고 나오란 전화할 거야. 아, 요새 와이프랑 사이가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 자식이 왜 암만 그래도 황금 같은 주말에 부르느냐? 남편 일 같고 와이프한테 져줄 줄도 알아야지. 안 그래?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참을 만한 짓이 있고 안 참을 만한 짓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야 하지. 이틀 후. 집. 네, 변호사님. 이제 준비됐다고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어차피 한 집에 살고 있긴 하니까요. 이따 퇴근해서 집 올 때 통보할게요, 그럼. 네. 그럼 내일 오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네. 그래, 얼른 이혼하고 새삼 찾자. 다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 옆에 두지 말자. 여보, 나왔어. 깜짝아, 뭐야? 당신이 왜 지금 집에 와? 손에 든 상자는 뭐고? 나 오늘부로 사표 냈어. 뭐? 사표? 갑자기 사표를 왜 내? 말도 없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맨날 부장이랑 티격태격하면서 회사 억지로 다니느니 차라리 아버님 회사 물려받는 게 낫겠더라고. 어차피 아버님도 나한테 회사 넘겨주는 거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야. 우리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우리 아버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에이, 분위기만 봐도 모르겠어? 설마 딸한테 회사를 넘겨줄 일은 없을 것 같고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나한테 넘겨주겠지. 저제 인스타 보니까 남자친구 없는 것 같던데. 연애해서 결혼까지 하려면 기본 5년은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아버님 연세가 벌써 66이잖아? 그럼 당연히 나한테 물려줄 생각하시겠지. 아, 그제 나한테 그러셨잖아. 참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라고. 그게 나한테 사업 물려주겠다는 신호 아니야? 난 그렇게 들었는데. 당신이 하도 회사에서 상사랑 싸우고 적응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다고 회사를 관둬? 내가 몇 번을 말해. 내가 적응을 못한 게 아니라 그 부장놈이 나만 싫어하는 거라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아까 부장놈 얼굴 볼만 했는데. 내가 사표 던지니까 나보고 네 주제에 사표 쓰고 가면 천국길이라도 열릴 거냐고 삿대질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니는 죽어도 사장 자리엔 못 올라가겠지만 난 바로 사장 된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고 한 소리 해주고 왔지. 아,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고 얼굴만 시뻘게 찌더라. 아, 사진을 찍어놨어야 됐는데. 그리고 아버님한테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바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던데. 뭐? 아버지가 출근을 하라고 했다고? 어,
날 후계자로 점 찍어 놓은 게 아니라면 굳이 나보고 바로 출근하라 하진 않았겠지. 아니, 당신을 왜? 왜러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위니까 그렇지. 아무튼 열심히 일 배워서 내가 회사 잘 이어받을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은 바로 사모님 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거 내일 바로 사장 되는 건 아닌가 몰라. 아버님이 전화 끊으면서 그랬거든. 요새 자꾸 삭신이 쑤시는 게 푹 쉴 때가 된 것 같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얼른 일 배워서 자기 자리 물려받으란 거잖아. 아, 요새 꿈자리가 더 좋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당신 어디 가? 전화할 때가 있어서. 그래, 편하게 전화 바꾸어. 이따 파티라도 할까? 내가 와인 사올게. 뭐야?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네. 얘는 왜 자꾸 전화 와? 내가 사직서까지 써서 헤어지자 했으면 쿨하게 받아들여야지. 어린애라 그런 거 되게 질척거리네. 하지만 이 오빠가 곧 사장이 될 몸이라 어쩔 수 없단다. 너 같은 어린애는 더 이상 만나줄 수가 없어요. 더 이쁘고 어린애면 모를까? 아, 와이프 눈치채기 전에 싹 다 기록 지워야지. 괜히 좋은 일 앞두고 책 잡히면 안 되니까. 여보세요? 아버지. 남편한테 얘기 들었어요. 남편 바로 출근하라고 했다면서요. 아, 회사를 관뒀다고 하길래. 아버지, 제가 사실 말을 못한 게 있는데요. 이 사람 출근시키면 안 돼요. 그게 사실. 왜 안 될 게 뭐가 있어? 저번부터 영 회사 적응 못하는 것 같길래 안쓰럽긴 했어. 사회생활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앞으로가 편할 텐데 말이야. 이번 기회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빠가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그럼 끊을게. 아버지, 그게 아니라. 벌써 끊으셨네. 많이 바쁘신가 보네. 이혼 서류 날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 회사로 출근이라니. 이게 무슨 낭패야. 내일 아예 회사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할 걸 그랬네. 다음날 아침, 집.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나 저출근이라 배웅이라도 해주려고 나왔구나. 당신도 은근 사모님 되기 바랬구나. 하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긴 해. 같이 가. 나도 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무슨 말? 중요한 말이야? 아님 나 사장 자리 빨리 앉히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야? 당신 보기보다 내조의 여왕이네. 시끄럽고 가기나 해. 그리고 당신한테도 따로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중요한 얘기야? 이따 가면 알아. 설마 임신? 어제 와인 안 마시더니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임신이 될 리가 있어? 그런가? 그럼 뭔데? 뭔데 그렇게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어? 가보면 안다고. 와중에 정장까지 차려입었네. 그렇게 달달 볶아도 옷 제대로 안 입더니. 첫인상이 중요한 법이잖아. 직원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로 보여야지. 그래야 날 사장으로 잘 모시지. 야, 어제 첫 출근부터 예감이 좋다. 모든 게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느낌? 그래, 지금을 즐겨두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웃을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럼 가자. 일찍 일어났으면 아침이라도 좀 잘해주지. 배고프네. 원래 아침밥 안 챙겨 먹잖아. 그래도 나도 이제 사장 될 귀한 몸인데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지. 내일부터는 준비해줬으면 좋겠어. 아버님도 그러라고 할걸? 1시간 후, 회사. 아버님, 저 왔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사장님 사위이자 오늘부로 같이 일하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일단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래서 왔거든요. 일단 여미야 잠깐만. 내가 사위한테 먼저 볼 일이 있어서 말이지. 잠깐 사장실로 와. 그럴까요? 당신 그럼 여기 있어? 아버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일하게 될 거니까 따로 당부 주실 게 많나 봐. 아버지, 일단 저랑 먼저 짧게 얘기하고 나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거기 앉아 있던지. 옆에 차 마실 거 있으니까 내려 먹고 있거든. 그럼 따라오게. 네. 잠시 후. 저러다가 진짜 남편한테 회사 넘기려는 건 아니겠지? 남편 바람 피우고 있단 거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괜히 일이 더 커지진 않나 모르겠네. 아, 아버님, 왜 때리세요? 아파 죽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아니, 당신 귀가 왜 이렇게 빨개? 아니, 아버님이 다짜고짜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귀싸대기를 때리잖아.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언제는 회사 출근 잘하라 그러시더니. 내가 언제 회사 출근 잘하라 그랬어? 한번 얼굴이나 보자고 했지. 아주 지 마음대로 해석하네. 오자마자 사장실이 참 좋다느니 나중에 자기가 사장 되면 인테리어는 좀 바꿔야겠다느니 아주 김치국을 제대로 마셨던데. 아 그래서 정신 좀 차리라고 때린 거야.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당신은 알아? 아버님 왜 저러시는지? 덜 맞았네. 왜 맞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어디 골프채를 줬는데 어디다 뒀더라. 아버님 왜 이러세요? 이거 폭력이에요.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좀 말려봐. 뭘 말려? 내 딸 피눈물 나게 해놓고. 모를 줄 알았어. 니는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내가 이때만 기다리고 있었어. 아버지.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뭐야? 당신도 그럼 알고 있었어? 아니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어? 아 그리고 아버님은 어떻게 알았는지까지 니놈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돼. 니놈이 바람 피운 게 중요하지. 그래놓고선 회사 잘 될 것 같으니까 다니던 회사까지 관다. 아주 미친놈일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 아버님 회사 오기 전에 다 정리했어요. 여보 믿어줘. 나 진짜 정리했어. 다신 그럴 일 없을 거야. 당신도 그래서 알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회사까지 따라온 거고. 나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참 긍정적이네. 그렇게 좋게 해석할 줄도 알고? 네 잘 봐달라는 의미에서 온 게 아니라 네 실체를 밝혀주려고 온 거거든? 네 같은 쓰레기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군 회사에 버릴 순 없다고 말해주려고 온 거야. 그리고 이것도 전해주려고 온 거고. 이게 뭔데? 이건 이혼 소리 아니야? 아니 이혼 소리를 왜 지금 줘? 그럼 언제 줘야 되는데? 네 회사 인턴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알았을 때 줬어야 됐나? 그럼 증거가 부족하잖아. 이제 증거가 다 모여서 네가 부장 얼굴에 사직서 던졌듯 이혼 소리 네 면상에 던지려고 했는데 네가 우리 아버지 회사 멋대로 물려받겠대잖아. 그게 말이나 되니? 그래서 막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상 좀 하지 마. 아니 그럼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친구 보려고. 그래서 내가 약속 나가도 아무 말 안 했던 거야?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는 뭘 어떻게 해야. 여보 미안해.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나 진짜 바람 피울 생각 없었어. 걔가 하도 꼬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밥 몇 번 먹어준 게 다야. 근데 너 어려서 그런 거 자꾸 들러붙더라고. 그래서 완벽히 정리한 거야. 진짜 관계 진전되거나 그런 거 없었어.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아버님, 저 아버님 일에 보탬되고 싶어서 공기업까지 관뒀어요. 그만큼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비록 실수는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요. 예? 제일 믿음직스럽지 못한 인간이 누군지 알아? 네가 한 짓을 반성 없이 실수라고만 하는 인간이야. 입버릇처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불대기나 하고 내가 사업을 몇십 년씩 하니까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좋아졌더라고. 내가 네 놈속을 모를 줄 알아. 평소엔 내 사업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대박 나니까 탐난 거잖아. 평소에도 우리 연미는 물론이고 우리 막내딸 까느리는 말 잘만 하더니만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 아직도 네 눈에 우리 가족이 호구처럼 보이냐? 정말 골프채로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네. 여기 있네. 아버님 말로 하세요. 왜 자꾸 폭력을 행사하세요? 폭력? 네가 한 건 폭력 아니고?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거 자체가 제일 큰 폭력이야. 내 딸 마음에 대못 박은 건 생각 안 하고 제 아플 것만 생각하네. 이 뻔뻔한 놈 같으니라고. 아까 어떻게 알았냐고 했지? 이미 네 회사에 어린애랑 너랑 바람 피운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만. 거기 인사팀 과장이랑 나랑 아는 사이야. 이놈 소식은 간간히 듣고 있었어. 사위니까 특별히 잘 봐달라고 부탁 좀 알렸는데 이놈은 일도 개판으로 하고 어린 여자애랑 바람까지 피우고. 내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든지. 그래도 내가 먼저 나서는 것보단 내 딸이 현명하게 잘 대처할 거를 생각하고 기다린 거야. 내 이놈 바뀐 태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부른 거야.
꺼질 때 꺼지더라도 몇 대 맞고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그러니 몇 대 좀 맞자고. 연미야, 집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그러다 저 죽어요. 일단 다음에 얘기해요. 다음에. 풀기도 전에 보손발로 뛰어나가네.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아버지, 그럼 다 알고 그러신 거예요? 저 언제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나도 얼마 안 됐어. 한 달 됐다. 마음 같아선 바로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 눈치 보니까 너도 뭘 알고 준비하는 것 같아서 일단 지켜봤어. 내 딸이니 알아서 똑 부러지게 대처할 거령은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딸 가슴에 대복 박은 놈 혼쭐은 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못난 모습 보였다. 못난 모습이라뇨. 오히려 저렇게 꽁무니 빠져를 도망가는 거 보니까 통쾌하네요. 전 아버지가 모르는 줄 알고 진짜 아버지 회사에 취직시킬까봐 무서워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럴 리가. 저런 한심한 놈은 우리 회사 인턴 자리도 못 얻는다. 연미야, 아빠가 이렇게 든든하게 바치고 있으니 걱정 마. 돈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고마워요, 아버지.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죄송은 죄진 놈은 따로 있는데 네가 뭘 죄송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저놈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혼 준비나 잘하렴. 네, 그럴게요. 그날 저녁 집. 뭐 하는 거야? 왜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있어? 당신 올 때까지 여기서 무릎 꿇고 있었어. 용서 비는 의미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보. 이런 말 해봤자 용서 쉽게 안 되리란 건 아는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진짜 잠깐 한눈판 것뿐이야. 정말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거 아니라고. 나 진짜 정리했다니까. 정리한 증거라도 보여줄까? 네가 그 여자랑 정리를 하든 말든 상관없어. 증거는 내가 보여줘야겠네. 나랑 그 여자랑 데이트한 사진이나 카톡 대화 같은 건 어차피 나중에 법정에서 보게 될 테니까 관두고 그 여자가 나한테 전화 건 적 있는데 그거 들려줄게. 뭐? 그 여자가 당신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걔가 언제? 거짓말이지? 그게 말이 돼? 나도 이럴 줄은 예상 못했는데 그렇더라고. 요즘 애들 참 당돌해. 아주 따끈따끈하기도 어제야. 당신은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잔 당신한테 진심이었던데? 얘나 지금이나 여자 하나는 잘 꼬신다니까. 또 애절해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누가 보면 무슨 세계에 사랑하는 줄 알겠더라고. 직후 녹음 파일. 제발 저희 오빠 좀 포기해주세요. 네? 전 오빠밖에 없단 말이에요. 회사도 오빠 때문에 겨우 버티며 다니고 있는데 오빠까지 사표 내니까 저 진짜 힘들어 미치겠어요. 오빠는 연락도 안 돼요. 제발 이혼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이혼만 해주신다고 하면 상간녀 소송인지 뭔지 그런 거 싹 다 걸어도 돼요. 저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왜 유부남한테 이래요? 오빠가 제 유일한 사랑이니까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릴게요. 그럼 남편이랑 나눈 대화들 싹 다 넘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혼을 하거든요. 정말요? 그것만 주면 이혼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저도 바람난 남편이랑 살 정도로 비위가 좋진 않거든요. 그거야 어렵지 않죠? 다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사모님 말만 믿을게요. 그러세요. 누가 감사한 건지 모르겠네. 이게 이 멍청한 년 같은 이라고 왜 이러는 거야? 왜 당신이랑 똑같던데. 사람은 끼리끼리 놀아야 잘 산다더니 그 말이 딱이던데. 둘이 잘해봐. 내가 깔끔히 물러서 줄 테니까. 근데 그 여자도 참 안 됐네. 간신히 인턴 자리 얻은 것 같은데 졸지에 가장되게 생겼네. 나 위자료에 재산 분할까지 하고 나면 당신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어쩜 좋아. 어린 나이에 감당할 게 많겠네. 여보. 그냥 쟤만 이러는 거야.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내가 무조건 잘할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회사까지 관둔 거 알잖아. 제발 부탁이야. 그건 네가 선택한 거고 난 너보고 회사까지 관두라고 한 적 없어. 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지. 아까 이혼 서류 받았지? 그대로 진행할 거고 네가 시일 안에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얘기할 거니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마. 당연히 아버지 회사에도 찾아갈 생각 말고 그땐 정말 골프채로 맞는 수가 있어. 말했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버지 사업하기 전엔 유도 선수셨어? 진짜 맞아 죽기 싫으면 말 듣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단정짓듯 얘기하지 말고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꼭 때려야 말을 알아듣니? 네가 버린 짓을 생각해. 다시 얘기할 수 있나? 제발 정신 좀 차려. 앞으로 당할 일만 수두룩일 텐데 언제까지 현실성 없게 용서해달라니 다시 얘기하자니 그딴 소리라니. 집도 내놨으니까 너도 얼른 짐 빼. 그럼 간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얘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그래도 불리한데 지금 알아서 증거를 바치는 꼴이라니. 얌전히 기다리면 내가 사장돼서 놀아줄 수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휴대폰은 왜 이렇게 진동이 많이 와. 뭐야 이게? 왜 모르는 사람들 계정으로 욕지거리가 날아와? 어린애랑 바람나니까 좋냐. 네가 사직서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회사까지 불리해내서 될 뻔했다. 이미 소문 다 났으니까 멀쩡하게 회사 다닐 생각하지 마라. 뭐야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설마? 웬일로 나한테 먼저 전화를 다 했대?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어제 짓이야? 와이프는 인스타그램 안 하고 장인어른도 마찬가지인데. 눈치 하나 빠르네요. 형부도 알다시피 나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수 꽤 많은 거 알죠? 언니한테 말 듣고 인플루언서인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 피워놓고 이혼만 당하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 언니 속상하게 한 값은 다 갚아야지. 근데 원래도 회사에서 소문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니셜만 박았는데도 거기 회사 직원들 다 아는 것 같던데? 오히려 그쪽이 먼저 사표 써줘서 고맙다는 입장이던데 회사 생활 되게 거지같이 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어떡해. 이거 명예훼손이야, 알아? 그럼 고소하시든가요. 난 이니셜에 사진 모자이크 처리까지 했거든. 근데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뭐 벌금 낼게요. 그쪽 말대로 우리 아버지가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벌금 정도야 못 내주실까? 그럼 끊어요. 아무래도 수습하느라 정신없을 텐데. 아니, 여보세요? 호재! 이 어린 년이 정말 말도 안 듣고 전화를 끊어버리네.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쩐지 슬슬 잘 풀린다 싶더니만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어리서 기억해봐줬더니만 어디서 내 발목을 잡아. 사장 될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 앞으로 못 먹고 살고 이씨. 진짜 미쳐버리겠네. 반년 후. 그 뒤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는데요. 전 남편은 몇 번 이혼을 거부하다가 변호사가 소송으로 넘어가면 더 불리해질 거라고 말하자 합의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위자료 4천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받았어요. 전 남편은 재산분할금 5천만 원 정도를 가져갔고요. 애초에 신혼집을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고 저랑 전 남편 둘 다 비슷한 연봉 수준이어서 제가 좀 더 가져갈 수 있게 됐죠. 또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는데요. 상간녀는 알고 보니까 거의 가장이나 다름없더라고요. 부모님 둘 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상간녀가 인턴과 아르바이트를 한 월급으로 간신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소송을 진행하니까 상간녀가 제가 이혼해주면 전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일찍 결혼해서 본인도 경제적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런다고 될 게 아니란 걸 알았다고 부디 취하해주면 안 되겠냐고 울며불며 빌더라고요. 딱 봐도 전 남편이 세상 물정 모르고 부모 보살핌 제대로 받지 못해 결핍이 많은 어린애 꼬셔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상간녀 역시 잘못한 건 맞지만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기엔 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해줄 수 있다는 위자료만 받고 소송은 취하했어요. 상간녀가 울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는 이런 짓 안 저지르고 똑바로 잘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상간녀는 다니던 회사를 관뒀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네요.
한편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에도 자리를 못 잡았어요. SNS에서 불륜 사실이 퍼지면서 웬만한 회사는 지원을 못하고 있고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빠 회사 앞에 찾아와서 소일거리라도 맡겨주면 안 되겠냐고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빌었대요. 아빠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냥 꺼지라고 했고요. 그래도 안 갖고 버티고 있으니까 아빠가 골프채를 들고 회사 앞에 나가서 휘두르는 척을 하니까 그제야 불이 나게 도망갔다고 하네요.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씁쓸하기도 해요. 이런 한심한 인간을 그동안 좋다고 산 저도 덩달아 한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달까요. 그래도 빨리 이혼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인생에 집중하려고요. 동생도 아버지도 절 많이 응원해주고 있으니 힘을 내야죠. 친구 남편은 아버지 회사를 잘 다니면서 아버지 회사가 잘 되도록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덕분에 친구랑도 돈독한 우정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제가 아끼는 사람들과 앞으로의 나날을 함께 보내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 아, 이게 얼마만이야.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저번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은퇴도 했다면서. 그럼 한가한 거 아니야? 손주 좀 봐야 돼서. 은퇴하자마자 육아 시작이네. 손주? 아, 아들 애 낳았다고 했지. 그래도 이렇게 못 볼 정도로 바빠? 얼마나 자주 봐주는데? 니들 필요하다고 할 때 일주일에 한 4번은 봐주는 것 같네. 4번이나? 그렇게 많이? 그 정도면 유치원 아냐? 차라리 그럴 거면 어린이집을 보내지. 가난하게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해. 며느리 말이 갓난아기 때부터 어린이집 보내면 정서적으로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며느리가 일 관두기엔 소득이 너무 부족하고. 우리 아들도 공무원이고 며느리도 기간제 교사잖아. 둘이 해봐야 얼마나 벌겠어. 애 점점 크면 클수록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니 나라도 도와줘야지.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애 키우고 살기 어렵다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4번은 심했다. 용돈은 받으면서 하는 거지? 아유, 내 손주 봐주는 건데 돈은 무슨. 괜찮아. 나야 매달 연금도 나오고. 안 그래도 어렵다는데 나까지 용돈 받을 순 없지. 그래도 공짜로 봐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나이에 애 하루 종일 보면 골병 들어.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았던 거구나. 아, 무슨. 체력 빵빵해서 괜찮아. 아들한테 전화 온다. 잠깐만. 여보세요. 아들,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는데. 친구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엄마. 빨리 집에 좀 와봐. 나 집에 왔어. 집에 왔다고? 갑자기 왜? 애가 계속 칭얼거리는데 나도 회사에서 연락 와서 나가봐야 돼. 밖에 눈 오잖아. 비상근무소라네. 공무원이 이래서 문제라니까. 기도 때도 없이 불러. 주말인데. 아무튼 엄마, 나 일 나가야 되니까 얼른 좀 와서 혜린이 좀 봐. 와이프도 친정 가서 혜린이 봐줄 사람 엄마밖에 없어. 그래? 눈 별로 오지도 않는데 비상근무를 서래? 아이고, 아영이는 왜 갑자기 친정 갔대? 엄마도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가기가 좀 그런데. 말했잖아. 요새 몸이 좀 안 좋다고. 몸이 워낙 약해서 혜린이 출산한 뒤로 계속 골골대. 말로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돈 많이 못 벌어서 산후조리원에 며칠 못 있고 나와서 아프단 거잖아. 친정 좀 가서 쉬고 오겠대. 장모님이 죽도 만들어주고 간호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 그 와중에 혜린이까지 돌보라고 하면 좋아하겠어. 나도 눈치 보여서 그래. 친구는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른 좀 와줘. 나 얼른 나가봐야 된다니까. 알았어. 그럼 빨리 갈게. 응, 얼른 와. 그리고 올 때 분유 좀 사와. 집에 분유가 다 떨어졌던데. 엄마는 혜린이 하루 이틀 보는 것도 아니면서 집에 분유 정도는 꽉꽉 채워 넣었어야지. 혜린이 배고프다고 난리라고.
알았어. 가는 길에 사갈게. 대충 좀 하지 마. 정신없으니까. 왜? 아들이야? 미안한데 나 좀 가봐야 될 것 같네. 아들이 갑자기 비상근무 서야 된다고 애 봐줄 사람이 없다 해서. 지금 집에 와 있대. 미안.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만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간다고? 얼마 만에 보는 건데? 미안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살게. 정말 미안해. 이따 연락할게. 아, 이내야! 어쩜 이럴 때보다 더 바쁜 것 같아. 엄마가 무슨 봉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저렇게 애를 봐달라면 어떡해. 자기애는 자기가 신경 써야지. 아유, 용돈이라도 좀 줘가면서 맡기든가. 옛날부터 아들을 오냐오냐 키우더니 커서도 그러네. 30분 후, 집. 나왔어. 혜린이는? 오다가 지쳐 잠들었어. 빨리 좀 오지. 일단 나 갈게. 이따가 근무 끝나고 데리러 올 테니까 때까지만 좀 봐줘. 은유 사오느라 좀 늦었지. 엄마도 최대한 빨리 온 거야. 근데 승우야. 응? 바쁜데 왜? 뭐 중요한 말이야? 그런 거 아니면 다음에 하지. 엄마도 사생활이 있는데 이렇게 다짜고짜 혜린이 맡기면 곤란해. 아까도 오랜만에 친구 만난 건데 너가 빨리 오라 해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온 거야. 정 둘이 혜린이 보기가 버거우면 어린이집을 알아보든가 하지 그래. 요즘 맞벌이 부부들 가난하기도 어린이집에 많이들 맡기던데. 엄마, 진짜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이럴 거야. 저번에 뉴스 안 봤어? 어린이집 교사가 말 못하는 애기 학대한 거. 그걸 보고도 혜린이를 맡기자는 거야. 아니, 그건 일부의 사례지. 대부분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잘 알아보고 맡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도 은퇴하고 노후 좀 즐기고 싶어서 그래. 너희가 혜린이 맡긴 뒤로 밤에 잠도 잘 못 자. 아니, 언제는 힘들 때 언제든지 도움 요청하라며.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 그리고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은 뭐 부모들이 안 알아보고 자기 애 맡겼을까? 다 알아보고 맡겼는데 그 사달이 나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불안해서 못 맡기겠던 거고. 게다가 맡기면 뭐 공짜로 맡아줘. 못해도 달에 5, 60만 원은 내야 될 텐데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지경인데 그 큰 돈을 어떻게 달마다 대. 요즘은 수당 그런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보단 적게 낼 것 같은데. 지금이야 엄마가 집에 올 수 있으니까 혜린이 맡아줄 수 있는 건데 만약 멀리 가 있었음 이렇게 바로 못 도와주잖아. 그래서 니들 위해서 그런 소리 한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 엄마가 우리 상황을 너무 몰라주니까 하는 소리지. 나도 이렇게 번번이 엄마한테 신세지고 싶겠어? 나도 미안해 죽겠다고. 근데 어떡해? 도움 정할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데? 혜린이도 엄마 집에 있으면 얌전하잖아. 덜 울기도 하고. 엄마도 혜린이 자주 봐서 좋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 나도 진짜 힘들어서 그래. 이놈의 비상근무만 안 서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요새 눈이 너무 자주 와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낸다고. 그랬어. 그래도 엄마가 한 말 생각은 해봐. 바쁘다며. 얼른 가봐. 그럼 이따 봐. 아휴, 자식이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애가 좀 크면 괜찮아지려나. 때까지 내가 계속 돌봐줘야 되나 싶고. 우리 이쁜 손녀 얼굴 보면 또 계속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영 힘에 부치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날 저녁, 전화. 아이고, 이따 전화한다 했는데 혜린이 보느라 까먹었네. 여보세요? 집에 잘 들어갔지? 집에는 벌써 들어갔지. 근데 이내야, 내가 아까 네 아들 다니는 시청에 갔는데 말이야. 다른 건 아니고 그냥 근처 지나가다 화장실이 급해서 좀 쓸 수 있을까 싶었어. 근데 거기 아들 없던데? 눈 온다고 비상근무가 어쩌고 하지 않았어? 간 김에 얼굴이나 볼까 싶었는데 비상근무 자체도 없었고 아들도 없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비상근무 걸렸다고 애 맡기고 급하게 나갔는데? 내가 거기 지키고 있는 직원한테 똑똑히 들었어. 아들한테 다시 물어봐봐. 일 핑계대고 애 너한테 맡긴 것 같은데?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그래, 그럼 다음에 보자.
그땐 오래오래 수다 떨자고. 너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괜찮은 식당도 예약해뒀는데 이게 뭐니? 미안해. 내가 다음에 정말 맛있는 음식 대접할게. 그래, 알았어. 그럼 다음에 연락하자. 응,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공모를 안 했다니? 그럼 그렇게 급박하게 날 부를 일이 있나? 친구가 잘못한 거겠지. 하긴 그냥 화장실 들르러 온 민원인한테 그렇게 직원들 출근 사정까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는 없으니까. 엄마, 나왔어. 왔어? 일하고 왔니? 그럼 일하고 오지 놀고 하겠어. 피곤해 죽겠네. 이놈의 공무원 내려치우든지 해야지. 아이고, 고생했다. 근데 너 팔에 뭘 차고 있는 거야? 그거 놀이공원 팔찌 아니야? 어? 아니, 이게 왜? 봐봐. 응? 오늘 날짜로 찍혀 있는데 설마 나한테 혜린이 맡겨두고 놀이공원 간 거야? 누구랑? 아영인 친정 갔다며? 그게 사실 아영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했어. 아영이 산후 우울증이 좀 심하거든. 그래서 이렇게라도 환기하려고. 장모님도 친정에서 쉬는 거보다 그게 낫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뭐? 아이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둘이서 놀이공원 갈 테니까 애 좀 맡아달라 하면 엄마도 기분 안 좋잖아. 미안해. 근데 우리도 숨돌릴 틈은 있어야지. 안 그래? 애 낳은 다른 친구들만 봐도 애 부모님께 맡겨두고 부부끼리 데이트한다 하더라고. 그래야 산후 우울증도 덜 느낀다고 하고. 그러니 엄마가 좀 봐줘. 응? 아니 그럼 솔직하게 말을 하지. 왜 사람을 속여? 이렇게 일 때문에 바쁘다고 대촉을 하더니만. 안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지. 미안해. 그리고 중요한 약속도 아니고 친구 약속이었잖아. 아들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어차피 은퇴하고 할 일도 없잖아. 뭐? 야, 너 지금까지 혜린이 봐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자꾸 서운하게 말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니까. 와이프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래서 잠깐 바람 쐬러 간 거야. 근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면 어떡해? 아니, 엄마는 그럼 내가 와이프한테 이혼당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여기서 이혼 얘기가 왜 나와? 아영이가 그러자고 해? 이대로 엄마가 우리 숨돌릴 틈도 안 주면 그럴 수도 있지. 아영이 성격 알잖아. 워낙 힘든 거 못 버티는 애야. 이렇게 가끔씩 데이트도 해주고 마음도 달래줘야 괜찮아진다고. 오늘도 놀이공원 다녀오자마자 나한테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혜린이 데려오라고 하더라. 엄마 힘들까봐 본인도 내내 걱정이 된 거지. 누가 시어머니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좀 우리 사정도 봐주고 그래. 혜린이 얼른 데려갈게. 엄마도 쉬어. 제가! 잠시 후. 어이구, 아져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쌩 가버리네. 아니 내가 그렇게 싫은 소리란 것도 아니고 속인 건 지들이면서 오히려 화까지 내네.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헛헛해 죽겠네. 다음날 전화. 아침부터 누구야? 며느리네. 일요일 아침부터 무슨 일이람?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어제 서운하셨다면서요. 어제 남편이랑 싸웠잖아요.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어요? 전 남편이 속이고 온 줄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저희 둘 오랜만에 데이트하라고 배려해 주신 줄 알았죠. 남편이 다짜고짜 와서 화부터 내서 얼마나 마음 졸였나 몰라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죄송해요. 응? 아들이 화를 냈다고? 네. 왜 자꾸 어머니 힘들게 하냐고 어찌나 화를 내던지. 혜린이 보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전 혜린이도 어머니 좋아하고 어머니도 혜린이 좋아하길래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혜린이를 그렇게 싫어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도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혜린이 맡기겠다 하니까 그렇지 소녀를 내가 왜 싫어하겠니? 근데 너 우니?
서러워서요. 기댈 때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어머니도 우리 안 반긴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서러워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친정엄마랑도 사이 그렇게 좋지 않고 친구들도 별로 없는 거. 그나마 어머니가 제 사정 이해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어제 놀러 갔다 온 건데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들으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일단 진정하렴. 어? 너가 이렇게 울면 난 뭐가 되니? 아들이 그렇게 화를 냈어? 말도 마세요. 어찌나 인상을 쓰던지. 혜린이가 갓난아기라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제 남편 모습 보고 엄청 무서워했을걸요. 게다가 남편이 제 카드까지 막아버렸어요. 뭐? 아니, 카드를 갑자기 왜 막어? 어머니 속상하게 한 게 제 탓이라면서 자기 돈으로 뭐 사 먹을 생각하지 말라면서요. 정말 너무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진짜 너무 서러워요, 어머니. 그렇다고 카드를 막어. 난 그러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걸 어쩌겠어요. 아시다시피 제 월급은 제 친정 빚 갚아드리는데 쓰잖아요. 나머지는 생활비로 다 나가야 되고. 저 이제 나가서 밥도 못 사 먹어요. 화장품도 다 떨어졌는데 사지도 못하고요. 이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놀이공원이고 뭐고 그냥 집에만 틀어박힐 걸 그랬네요. 내가 아들한테 말 좀 해보마. 니들이 이렇게 싸웠을 줄은 몰랐지. 소용없을 거예요. 당장 뭐 좀 사려고 나왔는데 살 수가 없네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 돈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얼마나? 한 30만 원 정도만요. 화장품이랑 혜린이 분유통이랑 싹 다 사야 되는데 카드가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계좌이체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가뜩이나 남편이랑 싸워서 헛헛한데 카드까지 못 쓰니까 너무 우울해 미치겠어서 그래요. 아휴, 알았다. 바로 보내봐. 네, 어머니 고마워요. 그럼 끊을게요. 그래, 일단 들어가거라. 괜히 며느리한테 미안하네. 승우 얜 왜 자기 와이프한테 화를 내? 화를 내도 적당히 내야지 무슨 카드까지 마고. 제 아버지 닮아서 성격 불같네.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어제 가만히나 있을 걸 그랬네. 괜히 뭐라 해서 부부 사이에 금방 가게 만들고. 그날 저녁 카톡. 어머니, 덕분에 화해했어요. 어머니가 남편한테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문자 보내셨다면서요. 남편이 그거 보고 화풀더라고요. 감사해요. 화해했다니 다행이네. 아들은 계속 전화를 안 받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아마 엄마 부탁 좀 들어주느라 정신없었을 거예요. 엄마 집에 전등이 나가서요. 남편이 바꿔주러 가거든요. 이따가 집에 오면 어머니한테 연락 좀 하라고 그럴게요. 그래. 알았다. 그럼 어머니,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우리 집도 전등 나가서 부탁한 지가 언젠데. 됐다. 이런 생각 말아야지. 다위가 돼서 장모 집 전등 정도야 갈아줄 수 있지. 그래도 둘이 화해했다니 다행이네. 내내 찝찝했는데. 그래, 지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아이고, 전등은 내가 갈아야겠네. 30분 후. 여기로 끼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안 끼워져? 눈도 안 보이네. 어? 어리야. 움직일 수가 없네, 이거. 휴대폰. 다행히 옆에 있네. 승우,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일단 119부터 부르자. 예, 거기 119죠? 제가 전등을 걸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허리를 뼈는지 움직일 수가 없네요. 예, 주소 불러드릴게요. 3시간 후, 병원.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허리를 뼈었더니. 넌 왜 이제야 전화를 받아? 대체 뭐하고 있었던 거야? 난 장모님 집 다녀왔지. 장모님이랑 한창 얘기하고 있었어. 그러게 전등을 왜 혼자 걸어? 위험하게. 그러게. 어머니가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독립심이 높으셔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요새 돈만 주면 알아서 갈아주던데. 어머니 공무원 연금도 받으시면서 돈 되게 아끼시네요. 아휴, 죽어도 지들이 갈아줬어야 됐단 말은 안 하네. 아,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네. 나도 늙어서 그런가. 아유, 허리를 아예 못 움직이겠어? 제대로 삐었다고 하더라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 서서히 나아진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입원해야 된다 그러더라. 아이고, 그래도 다른 데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니.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 혜린이는 누가 봐줘요? 그 참 고민이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발이나 다리 한쪽을 삐었으면 혜린이 보는 거야 이상 없는데 허리를 삐었으니 엄마도 조심 좀 하지. 뭐? 지금 엄마가 다쳤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 내가 애 봐주는 사람이야. 왜 또 화를 내? 엄마 요즘에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자꾸 역정을 내? 엄마도 갱년기야? 그럴 나이 지나지 않았어? 그러게. 어머니, 요새는 정신과 많이들 간대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그러시면 상담 받아보세요. 괜히 저희들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가? 우리는 엄마 걱정돼서 한 말이잖아. 그리고 엄마도 혜린이 보면서 스트레스 풀린다며. 근데 허리가 이러니 혜린이를 어떻게 봐? 엄마 괜히 우울증 걸릴까봐 걱정돼서 한 말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도 속상하다고. 맞아요, 어머니. 너무 저희 마음을 몰라주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아직도 저희끼리 놀이공원 간 게 서운하신 거예요? 그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 내가 다치니까 혜린이 봐줄 사람 없단 식으로 니들이 먼저 말했잖아. 그게 날 애보는 사람 이상도 이하로도 안 본다는 얘기 아니니? 엄마 무슨 자격지심 있어?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엄마 다쳐서 걱정된다는 소리였지. 아무튼 요새 자꾸 이상한 걸로 트집 잡는다니까. 내가 말했지. 우리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다고. 뉴스 보면 알 거 아니야. 공무원들 계속 스스로 목숨 끊고 그렇잖아. 그만큼 공무원 일이 봉급은 적은데 스트레스는 높다고. 엄마 지금 퇴직하고 연금 받고 있으니까 내일이 얼마나 힘든지 잊었나 본데. 나 진짜 죽겠다니까. 마음 같아선 때려치우고 더 돈 많이 주는 대로 이직하고 싶은데 공무원 일을 하도 오래 해서 이 경력으로 사기업을 갈 수가 없어.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서 다니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나 충분히 힘들어.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학교에서 내년에 재계약 안 해준다고 하면 저도 다른 학교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게다가 혜린이 요즘 잠투정도 늘어서 저희 부부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저희가 컨디션도 괜찮고 살만하면 어머니 이러시는 거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가 못해요. 이렇게 어머니 병원 온 것도 간신히 엄마한테 혜린이 맡기고 온 거라고요.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데 어머니 걱정돼서 부랴부랴 달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좀 살갑게 맞아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왜 나만 보면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지. 아휴, 그렇게 울상지어가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나 좀 챙기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 알았다. 혜린이는 당분간 사돈한테 부탁 좀 드리거나 사람 구해야겠구나. 베이비시터가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리고 장모님은 몸 약해서 혜린이 들지도 못하죠. 맞아. 우리 엄만 안 되고. 어머니 죄송한데요. 혹시 베이비시터 비용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회복할 때까지만요. 한 100만 원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나보고 돈을 내라고?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부탁 좀 할게. 그렇다고 가난하기를 집에 혼자 둘 순 없잖아. 어휴, 그래, 알았다. 보내주마. 어머, 정말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 최고. 어머니 감사해요.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봐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엄마가 혜린이 때문에 힘들까 봐 걱정돼서요. 저희 시간 될 때 또 올게요. 그러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장모님 힘드시겠다. 엄마, 이만 가볼게. 너는 내 계좌로 보내주면 돼. 그래, 알았다. 나 참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설마
시터 비용 내달라고 문병 온 건 아니겠지? 친구 말을 들어서 그런가 자꾸 애들이 계산적으로 보이네. 그래도 설마 자기 엄마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아파서 예민해졌나 보다. 아휴, 그래도 서운하긴 하네. 장모는 저렇게 챙기면서 엄마 알아놓은 건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다음날 병원. 사돈, 저 왔어요. 에리나, 할머니야, 할머니. 인사해야지, 응? 사돈, 여긴 어떻게 왔어요? 우리 혜린이도 왔네? 다위한테 얘기 들었어요. 전등 갈아 끼우다가 넘어지셨다면서요. 우리 나이에 그렇게 과격하게 움직이시면 어떡해요? 사돈도 참. 저도 그래서 사위 다 시키잖아요. 괜히 잘못 손댔다가 큰일 날까봐. 그럼 자식한테 더 큰 피해 주는 거예요. 예.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 중심을 잃어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이게 뭐예요? 혜린이도 못 보고. 아니 시터가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졸지에 애보게 생겼잖아요. 물론 고생한다고 따로 돈 챙겨받긴 했지만 그래도 돈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늘 챙겨줬다고요? 예. 모르셨구나.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여도 이런 부탁은 보답을 하는 게 맞죠. 오늘 하루 맡아주는데 30만 원 보내주던데요. 뭐 이렇게라도 알바한다고 생각하면 쏠쏠하긴 하죠. 달에 애들이 주는 100만 원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으니까. 부족해도 뭐 사위한테 말하면 돈 보태주긴 하는데 그래도 매번 사위한테 손 벌릴 순 없잖아요. 사위도 공무원이라 돈 별로 없는 거 빤히 아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사돈한테 달에 100만 원씩 용돈으로 주고 혜린이 하루 맡아주는 걸로 30만 원을 주고 그 외에도 돈을 보태준단 말씀이세요? 어머, 모르셨구나. 전 아시는 줄 알았네. 사위가 그 정도는 해야죠. 예전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딸 가진 죄인. 근데 요새는 아들 가진 죄인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딸 가진 사람은 사위가 잘 보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아들 가진 사람은 그저 며느리 눈치 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 사돈도 혜린이 맡아주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딸 육아하다 힘들어서 아들한테 이혼 통보라도 할까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어머, 화나셨구나. 농담한 건데. 그래도 사돈도 혜린이 맡아주면서 얼마씩 받았을 거 아니에요. 사돈은 얼마씩 받았어요? 궁금하네. 한 푼도 안 받았는데요. 워낙 힘들다고 해서. 어머, 그럼 이때까지 공짜로 혜린이를 맡아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뭐만 했다 하면 사돈한테 혜린이 맡기고 놀러 간 거구나. 놀러 갔다고요? 늘 일하러 간다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다고 했는데. 아이, 어떻게 매번 급한 일이 생겨요. 사돈도 다 눈치채고 있으면서. 하긴 원래 손주 육아는 할머니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은 힘들게 아이 낳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찬스라도 있어야죠. 사돈 보니까 역시 아들보단 딸 낳은 게 나아 보이네요. 맞다. 내 정신 좀 봐. 오늘 마트 할인 세일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가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사돈, 혜린이 여기 둘 테니까 잠깐만 봐주세요. 딱 1시간이면 돼요. 부탁 좀 할게요. 아니 사부인! 저 못 움직이는데 애를 여기 두고 가면 어떡해요? 애 데리고 가세요. 어차피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인데 큰일이야 나겠어요. 잠깐만 부탁할게요. 사부인? 참, 괜히 와서 사람 심란하게 해놓고 애까지 멋대로 맡기고 가네. 그나저나 난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어떻게 자기 장모만 저렇게 돈을 살뜰히 챙겨줘. 돈 받자고 한 일은 아니지만 애 봐줘서 고맙다고 선물 하나 쥐어준 적 없으면서 난 힘들다고 해서 시터 비용까지 대줬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네. 1시간 후. 아이 사돈은 왜 이렇게 안 와? 혜린아 왜 이렇게 우니? 응? 애가 좀 어디 아픈 것 같은데 볼도 빨갛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애를 어르고 달리든가 하지. 일단 간호사라도 불러야겠다.
좀 심상치가 않네. 1시간 후, 병원. 아,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애가 이상하면 전부터 말을 했어야지. 1시간을 내리 지켜보다 말하면 어떡해. 움직이기 어려우면 우리한테 전화라든가. 휴대폰이 멀리 있어서. 그리고 사돈도 금방 온다 그랬고. 애가 많이 심각하니? 좀만 늦게 왔어도 바로 급성 폐렴으로 넘어갈 뻔했대요. 어머니도 정말 아무리 저희 엄마가 잠깐 맡겼어도 책임은 지셨어야죠. 간호사 말로 내가 엄청 울었다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도 달래보려고 했는데 거동이 여의치가 않아서 간호사도 간신히 부른 거야. 사도는 어디 계시니? 엄마의 집에 돌아가셨죠. 아무튼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혜린이 폐렴 걸렸음. 저 진짜 어머니 안 볼 뻔했다고요. 혜린이 볼 자신 없으면 그렇다고 말을 해야지. 장모님한테는 장 편하게 보고 오라 해놓고 이렇게 대충 애를 보면 어떡해? 아니 사돈이 막무가내로 혜린이를 두고 갔어. 난 거동 불편하니까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다하다 저희 엄마한테 탓 돌리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어디 그럴 사람이에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난 그럴 사람이란 거냐? 또 말꼬리 자꾸 늘어진다. 엄마, 지금 엄마가 잘못했잖아. 엄마가 잘못해서 혜린이가 큰일 날 뻔했고 그럼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시코패는. 엄마 그동안 혜린이 봐줬을 때도 이런 거 아니지. 애가 목이 터져라 우는데도 그냥 보기만 한 거 아니냐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어쩐지 어머니 집에만 갔다 오면 혜린이가 좀 기운이 없어 보이더라고. 어머니, 갓난아기 상대로 이러는 거 학대에 해당돼요. 저희나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다른 부모 같았으면 고소할 수도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줬건만 겨우 이런 이유로 나보고 학대를 했다고 몰아가는 거냐? 니들 정말 너무하다. 애초에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 옆에 갓난아기 두고 가는 게 상식적이야. 왜 내 말은 안 믿고 사돈만 만들어? 나도 애 우는 동안 얼마나 초조했는지 알아? 몸은 안 움직이지. 애는 자꾸 울지. 간호사 부리는 버튼은 저 끝에 있지. 휴대폰도 멀리 있지.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만큼 힘들 거. 끝까지 엄마는 엄마만 생각하네. 뭐? 내가 언제 나만 생각했다고 그래? 그냥 가자 여보. 이렇게 싸워봤자 말 안 통해. 이만 갈게요 어머니.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저희도 어머니 얼굴 보기가 지금으로선 힘드네요. 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러냐? 정말 니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우리가 할 소리야. 나중에 연락해. 지금까지 지들 힘들다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건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우 더러워 죽겠네. 이것도 자식이라고 여태 품었다니. 아유. 도저히 더는 못 참겠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저런 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저런 자식이 있을 바엔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한 달 후 아들 집. 이제 슬슬 어머님 퇴원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제 혜린이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연락해보려고 했어. 우리랑 기싸움이라도 하려는지 연락 한 통이 없네. 설마 아직도 맘 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럼 곤란해. 리터 비용도 너무 부담되잖아. 솔직히 어머니 말고 혜린이 믿고 맡길 데도 없고. 그렇긴 하지. 아마 내가 연락하면 또 받아줄 거야. 너무 걱정 마. 근데 너무 연락을 안 하긴 했다. 뭐 햄세트라도 하나 사가면서 맘 풀어보든지. 햄세트는 무슨.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외식이라도 한번 도와줘. 아니면 장모님 과일이라도 사다 드리든가. 엄마 연금도 많이 받는데 그런 게 필요하겠어? 그냥 힘든 척 좀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돼. 엄마 그럼 마음 약해져서 금방 내 부탁 들어준다고. 하긴 그래서 편하긴 해. 근데 아까부터 누가 문 두드리는 것 같은데? 누구세요? 집 보러 왔어요. 아까 집주인분이랑 통화했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 집이에요. 보시다시피 젊은 부부가 살 정도로 집 상태가 굉장히 쾌적한 편이라서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보러 왔다고요? 집주인이면 어머니잖아. 여보, 어머니가 집 내놨다는데? 잠깐 들어오지 말아보세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럴 리가 없지. 집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가 아들 보고 살고 있는 집을 말도 없이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맞는데요? 금매로 내놓으셨는데. 빨리 팔아넘기고 싶다고. 암튼 집주인분이 허락하셨으니까 이분들 집 구경하고 가셔야 돼요. 잠깐 나와보세요. 아니, 왜 남의 집을 함부로. 분명 뭐 잘못 알고 오셨나 본데. 내가 엄마랑 통화하고 올 테니까 거기 그대로 계세요. 나중에 미안하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예 바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해버리자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기가 막혀서 정말. 여보세요? 참 오랜만이구나. 엄마, 웬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 보고 가겠다는데 집 내놓은 적 없지?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은데 자꾸 집주인이랑 얘기가 됐다고 해서. 나랑 얘기했는데 내가 집 내놨어. 이참에 그 집 판 돈으로 지방에 주택 하나 사서 거기서 살아볼까 하고. 어? 그럼 엄마가 집을 내놓은 게 맞다고? 아니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내놔?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나랑 아영이 혜린이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건 니들 사정이지. 니들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일단 내가 사둔 집에서 살면서 돈 좀 모으겠다고 그 돈으로 어디 신혼부부 청약받아서 이사 가겠다고 했잖아. 그런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어. 그리고 내 명의집 내가 팔아서 필요한 데 쓰게 되는데 니들 허락을 받아야 되니? 내 집에서 사는데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앞으로 집 보러 오는 분들 많을 테니까 잘 모셔. 혹이라도 니들이 방해했단 소리 들으면 니들부터 내 집에서 나가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금매로 저렴하게 내놔서 중개인 말론 잘하면 한두 달 안에 나갈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니들도 그 기한 안에 나가렴.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이 집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었어? 손주 생기면 준다고 했잖아. 그때는 니들이 날 엄마로 생각해줬기 때문에 나도 엄마로서 말한 거고. 니들 그때 이후로 나를 봉으로 생각했잖아. 공짜로 아이도 키워주고 집도 주는. 근데 난 그런 존재 되고 싶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취급을 받고 사니. 한창 노후 즐길 나이에. 전 갈 데 없으면 네 장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해. 네 장모 너한테서 다달이 용돈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으니 네가 도와달라면 좀 도와주지 않겠니? 난 니들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도움 못 주겠다. 그럼 끊자. 아니 이대로 끊으면 어떡해. 장모님 사정 어려운 거 뻔히 알잖아. 어떻게 도와달라고 해. 진짜 아니지? 엄마 설마 그때 일 때문에 그래? 한 달 전 일 갖고 지금 이러는 거야 치사하게? 그래 나 치사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취급 못 받고 사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엄마. 여보세요? 엄마. 엄마. 뭐래? 저 사람들 벌써 우리 집 다 해집고 다녀. 엄마가 진짜 집 내놓은 거 맞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왜 내놔? 아무래도 그때 싸운 일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내놓냐? 엄마도 참. 그럼 우린 어디로 가? 갈 데 없잖아. 가서 빌든가 해야지. 뭘 바라고 이런 수를 쓴 거 같은데 좀 어이가 없긴 하네. 어머니도 치사하게 왜 그러신데? 본인이 잘못해놓고선. 그게 말이야. 아씨 또 귀찮게 생겼네. 그날 저녁 집. 니들이 여긴 무슨 일이냐? 어머니 일단 이거부터 받으세요. 햄 세트예요. 입맛 없을 때 밥반찬하기 좋잖아요. 이참에 좀 구워드릴까요? 아직 식사 안 하셨죠? 혜린이도 오랜만에 보지. 그동안 혜린이가 어찌나 엄마를 찾던지. 엄마 벌써 태어난 줄 알았으면 진작 인사하러 오는 건데 왜 태어났는데 말을 안 해. 혼자 태어나기 힘들지 않았어? 왜 갑자기 친한 척들이냐? 에이 엄마는 부모 자식 사이에 친한 척이라니. 부모 자식은 원래 친한 사이잖아. 엄마 저번에 내가 말 심하게 한 건 미안해. 혜린이가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갑자기 흥분해서. 그때는 저희가 죄송했어요. 친정엄마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작 사과드렸어야 됐는데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 아시잖아요. 저희 워낙 어렵게 사는 거. 그러니 노여움 푸세요. 네? 어머니 그리고 집 내놓은 건 취소하시면 안 될까요? 당장 한두 달 안에 나가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이 추운 날에 혜린이 데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순 없잖아요.
니들 말대로라면 내가 혜린이 학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학대범이 애가 추운데 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겠니? 그리고 혜린이 부모는 니들인데 니들이 알아서 혜린이 보호하든가 해야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난 집주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이야. 아까 내 집 보고 간 사람들이 계약하고 싶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계약하러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니들도 빨리 집 비웠으면 좋겠구나. 벌써 계약을 하자고 했다고? 엄마, 진짜 계약할 건 아니지? 우린 진짜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정말? 니들 사정이 뭔데? 넌 공무원이고 쟨 기간제 교사면 어쨌든 둘이 힘 합치면 애 하나 키우는 거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니들보다 불안정한 직종에 있어도 자기들 힘으로 애 키우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그런 사람들 많어. 아니다. 애초에 효도까진 바라지도 않아. 그저 자기들 힘으로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인데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돈 달라, 애 봐달라 난리를 피워놓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없이 자기 애 좀 잘못될 뻔했다고 애 학대했다고 뭐라 하고 내 말은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 장모 말만 듣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니들이 나 그렇게 대하는 거 참고 싶지 않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왜 이런 취급을 받았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내가 널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부터 안 그러려고. 니들도 애 있는 성인이니까 니들 알아서 살아라. 난 니들 같은 자식 없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 자, 얘기 끝났으니까 나가 얼른. 어머니 밀지 마세요. 여보, 어머니 좀 말려봐. 엄마, 우리가 잘못했다니까. 무슨 왜 이래 정말. 얼른 꺼져. 다신 찾아오지 말고. 가서 짐이나 빼 얼른. 엄마, 문 좀 열어봐 엄마.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뭐야? 금방 풀릴 거라면서 오히려 화가 더 나신 것 같은데. 이대로 쫓겨나면 우리 어디서 살아? 그러게 당신이 며느리 노릇 좀 했으면 됐잖아. 좀 살갑게 됐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장모님도 그래. 들어보니까 장모님이 엄마한테 본인은 용돈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러더라고. 하던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그리고 자식이 있는데 왜 며느리가 마음을 풀어? 당신이 어머니 마음 진짜 풀어드렸어야지. 졸지 집 뺏기게 생겼잖아. 그게 내 탓이라는 거야? 애초에 장모님이 엄마한테 혜린이만 안 맡겼어도 이럴 일은 없었잖아. 뭐? 그땐 어머니가 잘못했던 거 여보도 인정했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 엄마 탓을 한다고? 나 진짜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그래? 너 이혼 협박이냐? 지긋지긋하다. 나도 몰라. 이대로라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혼이 별거야? 몰라 나도. 어디가? 뭔 가장이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 3개월 후. 그 뒤로 저는 정말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계약할 때 아들과 며느리가 부동산에 와서 무릎 꿇고 그러지 말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러는 꼴이 우스워서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계약해버렸죠. 그러니까 아들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다시는 자기 얼굴 볼 생각 말라면서요. 저도 그게 바라는 바라고 하고 먼저 부동산을 나왔어요. 그 뒤로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 조그만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혼자 낯선 곳에서 사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웃들과 친분을 쌓고 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살 걸 뭐하러 고마움도 없는 자식 육아까지 떠안았나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들은 계속 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까 장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안 그래도 좁아터진 집에 장모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이제 효도하며 살 테니 보증금이라도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연 끄는 거 아니었냐고 일러주고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자식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제 삶을 즐기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